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한국 학생들의 독서량은 줄고 문해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독서와 문해력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노력과 함께 어른들도 먼저 책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작황 부진과 함께 가격 하락 때문에 농가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농 상생과 다양한 판로 개척, 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농업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생과 소통의 힘을 믿는다는 김영우 오창농협조합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지역이 농촌 지역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준이 이 지역 사람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조합장 부임하면서 시작한 게 로컬푸드 매장을 좀 오픈해가지고 청주시에서 저희들이 1호 매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도시 사람들이 현장도 보고 와서 물건도 보고 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인기도 상당히 짙고 그 기초로 인해서 홈플러스나 충분육통, 이마트, 롯데마트 그런 데도 지금 입점해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산지수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로컬푸드는 우리가 그 유통의 혁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걸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쌀값이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생산량이 한 380만 톤 정도 되고 또 의무 수입량이 한 40만 톤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이 먹는 게 한 해 먹는 게 한 350만 톤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만 톤 이상은 남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직장인들도 아침을 거의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이게 쌀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쌀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또 작황조차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전 쌀값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30년 전 쌀값을 받는다면은 영농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계값은 지금 엄청 올라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쌀값만 역마진이니까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상 유례 없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고온기로 인해서 우리 벼농사나 다들은 배추농사도 금배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농작물이 지금 흉년입니다. 흉년인데도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재난은 기후 문제와 재난 문제는 우리 농협이나 농민들이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배려 좀 해주시고 대응 좀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서 그나마 우리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나마 우리 농가에 좀 도움 주셨으면 하고 정부에 좀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정부도 좀 관심 좀 농업농촌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쌀밥 가지고 시장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가지고 좀 쌀 가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원생명법인에서는 한 50종 정도의 쌀 과자를 식품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좀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일례로 이번에 저희들이 태국에 17억 원어치 쌀 과자 판매를 MOU 체결했고요. 아마 10월 말쯤이면은 첫 번째로 수출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또 농협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희소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에 힘썼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합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78% 정도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농번기 외에는 갈 데가 없고 취미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그 교양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 5주 정도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우리가 저기 인원을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30명 정도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데 하루 만에 인원이 다 차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 장소만 허락된다면은 한 200~300명 모아놓고 좀 그런 교양 강좌라든가 좀 해보고 싶고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그 먹거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까지 이렇게 제공해서 해드리니까 또 저희들이 그 졸업여행을 갑니다. 또 멀리 또 졸업여행을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그런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여태까지 그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별로 없었었거든요. 이 기관에서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좀 품격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외부 강사를 아주 그냥 A급 외부 강사를 모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청춘대학도 하지만은 노래교실, 어르신들 노래교실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농사꾼입니다. 저도 농사꾼이고, 지금 조합장을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만두겠지만 저도 농사꾼을 가기 때문에 우리 제일 가려움을 제가 제일 어느보다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일 문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농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은 어르신들 쉼터를 하나 농협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또 자기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저녁까지 먹고 또 목욕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타운을 좀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국가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복지타운을 하나 짓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토론 시간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합성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계에선 사제 관계와 교우 관계를 지탱하던 신뢰마저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딥페이크 공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영식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진영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대장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회장님께서는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제 회장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먼저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충북교총은 충북 도내 유초, 중, 고등학교 회원들이 전문적인 사회적 관점에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전국 최대의 전문 교원단체로서의 교권 수업,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이버 범죄 수사대 대장 정진영 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예. 사이버 범죄가 사실 이렇게 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들을 주로 담당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네. 그 성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에 관한 것인데 네. 그 해당 사건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를 저희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뭐 통계를 보니까 딥페이크 뭐 성범죄가 뭐 10대가 70~80%가 차지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이제 학교에서 퍼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현재 이제 딥페이크 범죄 이제 수사도 하고 계신데 예.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통계로 보면 충북이나 전국 모두 이제 작년에 비해서 발생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도 만나고 계시고 또 교수님으로도 지금 이제 일하고 계셔서 학교 분위기를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 사례 이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교는 500개 학교가 지금 넘고 있어요. 네. 예,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196건. 네. 이 중에서도 또 수사 의뢰까지 진행된 건이 17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의 공개 수업이나 현장 체험 학습, 앨범이라든지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사진이 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딥페이크화돼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를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 딥페이크 음란물, 네. 즉 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생성해서 유포하는 사이버 범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네. 먼저 교사의 얼굴에 비키니나 나체의 몸을 합성하거나 혹은 교사의 몸에 공룡이라든지 코알라와 같은 동물의 머리를 조작해서 인스타에 올려 조롱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네. 졸업 앨범이나 카카오톡에 있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영정사진으로도 만들어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페북에 또 올리거나 혹은 구인 광고 또는 학원 홍보나 홍보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3학년 중학생이 본인의 트위터에 여교사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야한 사진으로 제작해서 단톡방에 유포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또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의 얼굴을 야동 사진의 형태로 합성을 해가지고 또 공유하는 사례도 있어요. 네. 또 심각한 건 이러한 성착취 영상에 본인 얼굴을 합성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아, 그래요. 혹은 그 영상을 가족이나 근무하는 동료 선생님들한테 보내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이런 유포를 통해 2차 협박으로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학생들이 자신의 등업을 위해서 선생님의 사진을 스캔해서 이걸 불법으로 또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네. 그 졸업 앨범에 수록된 사진들을 찍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사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계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학생들에게 사기를 치는 이러한 사례들로 이용이 또 되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는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학생을 폭행을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려는 가해자 역할로 둔갑이 돼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또 다양하네요. 신기하게도 미혼 여성의 사진은 또 엽기적인 형태로 또 변형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 맘카페에까지도 유포가 됩니다. 네. 이런 선생님들의 얼굴을 부적정한 내용의 영상을 삽입해서 선생님과 제자가 마치 사귀는 연인 관계라는 이런 내용의 SNS에 게재하는 정말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이 정도까지 된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시는가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아이들은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또 성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복습을 해서 아이들이 따라 흉내내는 그러한 정도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의 심각성은 어느 누구와 봤어도 그냥 쉽사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피해 사례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어떤 처벌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다 되진 않고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지원 제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들은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 왔던 범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는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피로도를 높이고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게 법리적인 문제까지로 확대 양상되는 실정입니다. 딥페이크만을 위한 지원이나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넓게 봐서는 딥페이크도 교육활동 보호의 차원에서 회복 치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원들의 마음건강 자기관리를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치유유지센터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네. 그리고 충북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진단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상담 심리라든지 그리고 심리 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충북의 같은 경우 청주, 충주, 단양, 제천 그리고 인근 세종과 대전에 상담 협력을 갖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제도로는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는 피해 교원의 심리 상담이라든지 조언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법리적인 문제로 발전을 할 경우에 저희 충북교총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그러한 비용, 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치유 회복을 위한 치유 회복 지원금, 그리고 한국교총의 소송비 지원, 이건 1심부터 3심까지 심당 500만 원, 1,500만 원까지의 금액의 소송비 지원도 하고 있고 소청심사나 행정심판 소송비도 네. 지원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원의 이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에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지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의 정보 안내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께서는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이제 담당하고 계신데 이 수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해야지만 아니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수사 당국에서 뭐 인지를 했을 때도 이제 그냥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신고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서군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은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나 아니면 반의서불벌죄가 아니어서 네.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사례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검거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견돼 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렇게 검거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잘 확인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워낙 광범위하고 음성적일 것 같아서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요. 음성적인 거는 사실인데 네네. 그 저희가 그 딥페이크 사건의 특성이 네네. 지인의 범행인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그 지인의 범행이라면은 그 중요한 게 신속하게 착수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공고되는 경우도 또 상당한 수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인에서 이렇게 가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왜 경험적으로 표현하면 네. 상당히 많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인 쪽에서 더 많은 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처벌,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뭐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셨나요? 예, 이 딥페이크 이 디지털 성범죄는 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삶과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네네. 정말 중추대한 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하고요.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먼저 딥페이크물에 대한 탐지 및 필터링 기술을 좀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딥페이크 콘텐츠 표시를 의무화하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는 불법 촬영 콘텐츠를 게시한 자에 대해서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의 가해자 파악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또 기술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이 좀 마련돼야 돼요. 네. 이건 직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의 예방교육과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의무화는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시켜야 한다. 네. 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와 경찰,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능수는 아닙니다. 가해자 처벌, 의무 교육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학교에서는 영상이나 음성, 사진의 합성 도용, 조작이 엄중한 사이버 범죄 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개인정보의 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네. 부모님에 의한 가정교육에서도 사이버 윤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윤리적 의식의 함량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보태서 경찰, 검찰과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 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화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없던 법안이 만들어지는 입법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발성 법안 개정에 머무르면 안 되고 정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 보완이 필요해요. 딥페이크는 향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네네.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범죄로 나타나게 될 거고 네네. 그 규모 또한 굉장히 클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실시간 추적을 통해 탐색로를 차단시키는 그러한 처리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면밀히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이제 경찰 쪽에서도 이제 해야 될 만한 일들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좀 경찰 쪽에서는 수사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수사를 하는 부서에 있어갖고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제가 지인에 의한 범행도 상당수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네. 그런 거는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수사를 한 사건.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네. 특별히 구체적인 예방책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SNS가 지금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SNS에 있는 사진을 도용을 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게 뭐 계정을 가까운 사람 이해는 비공개로 해서 공유하지 말아라. 아니면 사진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권유도 할 수 있긴 있는데요. 네. SNS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해보면은 제3자가 아닌 SNS로 계정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저 큰 관점에서 최근에 그 언론에서 큰 이슈가 돼서 보도가 반복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반복적인 보도는 저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학교 아니면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거나 반복도를 높인다든지 네. 아니면 중한 처벌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는 거 이렇게 사회의 여러 기능이 유기적으로 뭐 협동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찰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든지 사건이 발생해서 치유 회복을 하는 것보다는 네. 안 일어나게 하는 예방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 발생이 일어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에 거쳐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경찰청의 단호하고 강한 메시지들이 일반 사회와 학교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경각심이 환기가 되고 아, 이거 정말 위험하고 큰 범죄구나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 딥페이크와 같은 것들이 근절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처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수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사전에 학교 교육,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는데 학교 교육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아니면 그 학생들이 이게 범죄인데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중대한 범죄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네. 그러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함께 지내는 선생님들이나 어떤 그 시스템 내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서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마음에 내재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반복적으로 또 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온 신종 또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인식 자체가 지금 덜 돼 있어서 그냥 호기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큰 범죄인지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찰청이든 학교에서든 심각한 범죄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서 학교 안에서의 교육? 학교 중요성? 안에서의 네. 아마 우리 말씀하셨듯이 네네. 학교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 이전에 집에서 부모님들을 통한 자녀에 대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범죄 인식 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받고 학교로 온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딥페이크와 같은 성착취와 관련된 영상 조작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경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영상 합성물을 좀 찾는 시스템을 네네 그 부분. 네. 딥페이크에 대해서 탐지를 하거나 요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 여러 개 광역수사대나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 영역으로도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콘텐츠가 발견이 되면 이건 딥페이크라는 의무화를 시켜야 돼. 이게 딥페이크화 콘텐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안들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정보통신업자들의 책무성도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술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통했을 때 외부적인 제재가 아니라 내부적인 자체의 선제적 제재가 가능한 법안들도 병행돼서 만들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의 창업자를 실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네. 법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국회의원들이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만들어지자마자 그것들을 바로 탐지해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역까지는 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네네. 일정한 기술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정한 기술이 있는데 그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거의 다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또 현실 부분을 고려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있잖아요. 그
언론 보도 다 보시고 벌써 관심이 높으시니까 설명을 되게 세밀하게 해주시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포털, SNS.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개된 데서 그 영상물들이 유통이 되면은 단속도 쉽고 찾아내기도 쉽고 피해 회복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면 피해 차단도. 네. 근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아니면은 해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그 제도에 우리나라 국가 제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 권고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 협조하겠다는 아니 그 협조 의사를 약간 비춘 그런 또 보도도 좀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영상물들이 우리가 쉽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찾아내는 뭐 노력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찾아내서 그것들 인지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네네. 사전에 파악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 네네. 그 그런 현실 기술은- 네네. 여건이 그게 우리나라 제도권에 없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음성화돼 있는 그것 때문에 약간 어려운 현실은 있다. 그 텔레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할 수는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권고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어려움은 있다. 현실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사후 수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사후 수사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지 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신고가 안 들어와도 저희는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아까 이제 교육도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이 이제 관련해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 아니면 아직 미흡하다? 충북교육청의 정책. 충북교육청에서도 이게 새로이 나타나는 범죄의 양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딥페이크에 의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촘촘한 체계적인 그런 지침들이 학교 현장에 내려져서 그 부분을 통한 일선 현장 교사들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잠재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충분한 네.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초창기 단계다 보니 네네네. 이 문제가 뭐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제였으면 기존의 대응 방식이 충분히 매뉴얼화돼서 작용을 하겠지만 신종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내려져서 안착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좀 더디더라도 네. 근원적인 해소 방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충북 경찰청에서 아무래도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다 보니까 뭐 경찰청 청장님 취임 이후에 사이버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성관련 딥페이크 영상물에 관해서는 네네.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박도 문제예요. 그래서 네. 도박이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 충북 만들기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 사안 다 모두 저희 사이버 수사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경찰청 안에서는 지금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또 이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성폭력 수사팀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를 전담팀으로 지정을 해서 접수 단계에서 관여해갖고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경찰청, 교육청, 충청북도와 함께
협약까지 맺어서 딥페이크를 예방을 위해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 뭐 그런 협약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신속 대응,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피해 상황이 발견됐을 때 신속 대응, 네. 아니면 피해자 지원 등에 있어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딥페이크 공동 대응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어떤 일 하는 건가요? 상담이라든가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뭐 경찰청에서는 어떤 일을 뭐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피해자 보호, 네. 상담 연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서로 간에 기관들이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따로 대응하면은 효율성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이제 계시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학교 내에서 뭐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내 사진이 어떻게 좀 나쁘게 이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서로 간의 그런 관계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졸업 앨범뿐만 아니라 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나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에 있는 사진들조차 이게 딥페이크 범죄에 이게 사용되다 보니까 네. 교원들 10명 중에 8명은 제자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네. 이게 본인의 사진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SNS나 단톡방에 무단으로 올려져서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악담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성착취물을 합성 유포해서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거액의 금품을 이렇게 요구받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심지어 구인 학원 광고의 홍보물로도 이용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제 동행의 의미는 거의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이 졸업 앨범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얼굴이 점차 사라지고 사제지간의 사진 촬영마저도 서로 피하게 하는 정말 안타깝고 쓸쓸한 현실을 반증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방금 졸업 앨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 앨범에 선생님 사진을 마에 빼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한 학교도 일부 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빼기도 하고 네네. 원하는 선생님은 넣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결정들을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추억의 의미가 담긴 이 졸업 앨범을 제작하는 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예. 그렇지만 선생님들 중에 10명 중 9분은 여전히 졸업 앨범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초상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사생활이 노출되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네. 졸업 앨범 사진 촬영을 하기를 꺼려 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앨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에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해요. 네. 실제로 졸업 앨범에 본인 사진을 넣는 교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72% 정도, 한 3,000명, 전국 17개 시도 교원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네. 설문을 받아보니 한 70% 이상이 본인의 사진을 앨범에 넣지 않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학급에 모든 아이들이 얼굴이 함께 있는 단체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조차도 본인의 얼굴을 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또한 이 졸업 앨범에 교원 사진을 그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희망자에 한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응답하는 선생님들이 50%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모두 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선생님도 39%나 돼요. 반면에 꽤 많군요. 모두 넣어야 된다라고 응답하시는 선생님들은 1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선생님들은 졸업 앨범에 자신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즉
졸업 앨범에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 유무의 절차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설문의 응답 조사처럼 졸업 앨범에 본인 사진을 넣지 않겠다. 그리고 졸업 앨범을 차라리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의견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디지털 카메라 요즘 잘 성능 좋잖아요. 거기에 SNS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아이들이 선생님과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서로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허락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서 소장하면 되는 건데 이걸 졸업 굳이 앨범이라는 졸업 앨범까지. 불특정 다수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네. 사진을 넣어야 되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교육계안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우려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 설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졸업 앨범 앨범에 대해. 같은 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네. 졸업 앨범을 만들어야 되고 사진이 선생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부모님이 계시는 반면 네. 졸업 앨범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굳이 사진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먼저 학생들도 졸업 앨범을 찍기 전에는 네. 동의 유무를 받습니다.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진을 안 찍어요. 이렇듯이 선생님들도 본인의 의사 유무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앨범에 넣고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교사들의 얼굴을 실제 실물이 아닌 만화에 나오는 캐리커처 같은 거로 처리해서 이렇게 기념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또 예전에는 왜 졸업 앨범 뒤쪽에 보면 선생님이나 학생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다 있었죠. 개인정보가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해서 사진을 안 찍겠다, 졸업 앨범을 만들지 않겠다, 거기에 넣지 않겠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학부형들도 계십니다. 다양하겠죠. 그리고 교사의 얼굴보다는 그래도 본인들의 자녀의 얼굴, 추억 이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상 유출이 두려우면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개인 SNS에도 사진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도 계시고요. 사실 졸업 앨범이 과거에 비해 요즘은 굉장히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졸업 앨범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러한 고비용의 졸업 앨범 제작 이러한 부담들도 있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고 이게 딥페이크라는 이런 악용으로서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또 만들지 말자고 하는 학부형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네. 아이들의 이 추억이 담겨있는 이 모습을 아직은 졸업 앨범의 제작을 반대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졸업 앨범을 만들자라는 학부형들이 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뭐 졸업 앨범 같은 경우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꺼내서 보면 그때 추억도 이렇게 돋고 참 필요하겠다 싶은데 이런 어떤 AI 기술, 딥페이크 기술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악용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지금 커지다 보니까 졸업 앨범 문화에까지 영향을 좀 안 좋게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하고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뿌리를 뽑고 이런 어떤 범죄를 좀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될까요?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면 이 범죄의 어떤 이유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작을 할 때 호기심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네네네.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경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호기심, 네. 네, 호기심이 되게 강하고 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어떤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범죄 도구의 접근성이 쉽고 높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 친구들도 휴대폰 하나만 그러니까 조작하더라도 그 성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심각하고 결과적으로는 복합적으로 그게 작용을 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뭐 핸드폰에 너무 접근성이 이제 있고 잘 다루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기술, AI 기술 관련해서 윤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디지털 윤리 교육과 관련해서. 디지털 윤리 교육, 사실은 네. 디지털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윤리 교육의 의식은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디지털 윤리 의식의 가장 출발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러한 측면에 익숙해 있는 단어들이죠.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시작. 네. 그리고 이게 성범죄라는 것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심각하다는 그러한 부분의 의식들을 확산시키고 안착시키지 않으면 사실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고 윤리의식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윤리와 관련된 그러한 그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듣는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매년. 저도 매번 윤리 교육에 대한 연수를 매일 듣고 있는데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역시 이러한 부분이 단편적으로 교육 내용으로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네. 일련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에 중요한 내용 부분으로 자리에 안착해서 체계적인 이 기간을 두고 교육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면밀하게 이렇게 세심히 교육 매뉴얼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딥페이크 범죄 확실히 좀 예방을 하고 줄여 나가야 될 텐데 오늘 한 얘기 중에 아니면 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게 네네. 신고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그 경찰은 신고가 없어도 끊임없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그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청소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요즘 청소년 사이에 사이버 도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딥페이크 영상물 그리고 사이버 도박 모두가 공통점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두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아니면 관련 기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 딥페이크 예전에는 그 합성물을 유포했을 때만 좀 뭐 수사나 처벌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소지하고 개인이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또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성보호법,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인데요.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이미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었고요. 가시고만 있어도.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성인에 대한 거는 약간 법의 맹점이랄까요?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었는데 10월 16일 날 개정되거나 새로 신설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일반 허위 성범죄 영상물도 시청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딥페이크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방법 중에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 조작된 콘텐츠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총칭해서 안티 딥페이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연구 개발 중에 있기는 하지만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딥페이크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가짜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콘텐츠의 출처와 생성 일자, 그리고 변경 이력을 기록해서 진위를 검증하는 시스템 개발, 그리고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조작된 콘텐츠를 식별해서 실시간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첫째, 거자필반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범죄는 결국 가해자에게도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 사용의 가치 판단은 요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윤리적 책임의 공유 차원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이 딥페이크 기술의 네. 윤리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넷째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협력적 예방 교육의 강화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부모님들, 학생들 근절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에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응원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교총을 비롯한 네. 교원단체와 교원 노조단체 교육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영식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정진영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